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비가 흩뿌리던데 장마철이 시작이 되고 이 장마철에 비 올 때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2.4%래요. 이게 도로교통공단 조사인데 맑은 날에 비해서 1.5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안전운전 지나침이 없죠. 강조를 해도 오늘 안전운전 체험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요즘 마트에 가면 많이 보이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호박입니다. 2주 전에 비해서 가격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호박 삼총사 요리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는 이른 더위가 있었고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고 장마 때 후텁지근할 거고 장마 끝나면 또 본격적으로 더울 텐데 이럴 때 뭘 먹으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해져요. 좀 알려주시죠. 네, 벌써 어느덧 7월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도 비 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비 오고 습할 때는 이 건강 관리 더 신경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들도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피부 되게 미용? 예민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맞아요. 좀 네. 이렇게 뭔가 찐덕찐덕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들뜨고 찝찝함이 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때는 좀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피부를 좀 눌러주는 기분이라도 느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맛과 모양은 좀 다르지만요. 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요. 그래서 또 이 노화 방지에 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기력 떨어지신 분들은 꼭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은쟁반. 네. 뭡니까? 해봤습니다. 공개할게요. 네. 짠! 호박. 호박. 아, 네. 호박. 근데 호박이 그냥 호박이 삼총사네? 아니 호박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은 호박 종류 이렇게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종류. 애호박 무슨 호박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호박. 애호박. 그리고 요즘에 한참 많이 보여요. 밤호박이라고 해서 밤호박. 이렇게 주먹만한 아. 호박이 있어요. 단호박하고 또 다른 모양. 네, 단호박보다 작은 아이들이 있고 이 뒤에 이제 조선 호박이라 그래서 동글동글 이런 네, 호박도 네. 있는데 좀 길쭉하게 나오는 호박들 오늘은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요 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들이 다 또 쓰임이 다르고 이런 모양이죠? 맛도 다르고? 네, 맛도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좀 할 때 네. 요모조모 사용을 해보시면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애호박. 네.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일 수가 있죠. 네. 이 애호박은 맛도 좋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아이들의 이유식이나 어르신들 영양 음식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오. 소화나 흡수가 되게 잘 되고 좋거든요. 그리고 된장찌개 이런 데 그냥 많이 아, 넣죠.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먹는 네, 호박이죠. 흔히 맞고 오늘 또 하나 새로운 호박은 이렇게 밤 호박이에요. 예. 밤호박. 단 호박 말고 밤 호박. 밤 호박. 네. 맛도 좀 단맛도 있고요. 이렇게 주먹 사이즈만하게 이렇게 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이게- 밥맛이 나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우리가 네. 호박에도 무슨 그 고구마도 보면 밤고구마 이런 네, 거 네, 있듯이 네. 조금 더 단단하고 맛있고 단맛이 강한 그런 호박인데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네, 드시죠. 네. 아침에 저녁에 요걸 이렇게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히려 마지막 고구마에 호박 고구마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얘는 조선 호박인데 예. 단맛이 강해서 어떠한 음식을 해도 다 좋은 그런 호박이죠. 근데 이제 이 호박은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호박도 있어요. 그냥 동글동글 원처럼 예. 생겼는데 요즘은 조금 시즌 지나면서 길쭉해지기도 하는데요. 할머니들은 이 호박 사시면 호박 욕심 나서 일단 무조건 사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분들 어렸을 때나 젊은 시절에 이 호박이 가장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박으로 드시던 생각이 나셔서 장에 가면 꼭 사시는 호박이 이 조선 아, 호박이라고 그렇죠. 조선 호박. 네. 그 맛들이 다 궁금하네. 특색이 있을 테니까. 예. 그럼 이제 다 이렇게 호박을 가지고 각기 다른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럼요. 예. 먼저 제가 한번 먼저 그래요.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저는요, 이 호박 중에 가장 친근한 호박이죠. 네, 애호박. 그리고 어디선가 봤을 법한 그런 호박이죠. 밤호박을 이용해서 한번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바로 토니오 셰프의 호박 요리 시작합니다.
토니오 셰프의 호박 요리 네. 뭡니까? 야. 호박이니까 호박을 이용하겠죠. 그렇죠. 기대돼요.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뭐부터 기대가 할 됩니다. 거예요? 네, 뭐부터 할까요? 네. 글쎄요. 밤호박인가? 이거 애호박인가? 보면은 지금 네. 이 호박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밤호박. 밤호박. 방호박부터 시작해도 좋지만 가장 간편하고 쉬운 식재료죠. 이 애호박. 애호박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네. 야, 이 애호박 어떤 게 좋은 애호박인지 궁금하시죠? 네네. 어떤 호박이 좋은? 그거 좋은 호박이에요? 거지. 네.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아세요. 이 살림을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정확하게 아시는데 사실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뭐 윤기가 나고 뭐 초록색을 띠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꼭지 부분이 말라 있으면 네, 시들기 시작한 호박입니다. 촉촉하네요. 네네, 촉촉하죠. 뭔가 수분감이 있죠. 그래요. 네. 이렇게 수분감이 있는 호박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좋습니다. 네. 저 애호박 가지고 하는 요리들은 장마철에는 역시 애호박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수제비 맞아요. 그게 있고 또 부추하고 호박하고 이렇게 넣고 전 부쳐서 호박 부추전. 기가 막히지. 너무 맛있죠. 그거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호박전입니까? 호박전은 제가 내일 따로 해드릴게요. 또 흔히 우리 호박 무침 같은 거 해서 먹잖아요. 네, 애호박.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만들어드릴 요리는요, 이 애호박을 이용해서요, 정말 독특한, 아주 독특한 네. 애호박 맑은 찌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예, 맑은 호박찌개 찌개 이거 좋죠. 어려운데. 네,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맛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뭡니까? 네, 일단은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재료 보면서 애호박은 이렇게 꼭지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3등분 썰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다 넣어요, 그냥? 네네, 이렇게 해서 이걸 통째로 넣으면 안 되고요. 예, 예. 좋은 크기로 썰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두께는 뭐 0.5mm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자, 참 칼질은 참 네. 남달라요. 칼질이요. 셰프님이신데요. 반달 모양으로. 자, 저건 또 반달 모양으로 쓸어야 네네네. 식감이 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동그란 거보다. 네. 저는 그래도 반달보다는 동그란 건데 찌개는 이제 반달 모양이 낫죠. 야, 뭔가 되게 정갈해 보이고 동그란 건 네. 우리가 호박전 부칠 때. 가운데에도 이렇게 네.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게 되면요. 네. 찌개에 넣으실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보들보들하면서 녹아요. 호박이. 네. 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듬뿍 넣을게요, 듬뿍. 네, 네. 자, 먹음직스럽네요. 네네. 보기만 해도. 요즘 호박 맛있으니까요. 듬뿍 그리고 넣어주세요. 대파. 그다음에 대파는 왜 넣는 거죠? 대파 뭐 대표적인 향초 중에 하나죠. 네. 그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파는 약간 어슷썰기. 네, 어슷썰기. 그리고 고추. 고추. 매콤한 거. 네, 매콤한 고추,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춧가루 대신해서 이 고추가 매콤한 맛을 더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시즌의 빨간 고추가 네. 다른 시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거 물김치 같은 거 할 때 네. 요즘 저거 빨간 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새우는 이렇게. 새우하고 이게 궁합이 맞죠? 새우가 들어가는구나. 맞아. 네. 잔새우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제법 크네요. 네네네. 근데 새우가 왜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보통 이 애호박 맑은 국을 끓이는 곳이 있어요. 강화도 지역에 가면은 젓국이라고 그래서 갈비랑 새우랑 이렇게 양지 국물 내서 끓이는 애호박찌개가 있습니다. 네. 뭐 한간에는 뭐 궁중 요리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네. 사실 서민들이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해요. 아니 소민이 갈비에 새우에 다 넣고. 이거 좀 비싼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양지 육수 내고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마트 가서 이렇게 생새우 준비를 하시면 양지 육수를 대신 아주 특별한 육수를 또 끓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육수용이에요? 육수용이에요. 육수용인데 아낌없이 써야 되겠네. 네, 이 육수용 새우에서 국물을 조금 더 깊게 뽑을 수 있는 비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새우를 구워주십니다. 구워서 넣는다. 네네네.
자, 이렇게 지금 후라이팬. 팬을 달구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새우를 대부분 육수를 낸다 그러면은 네. 바로 그냥 물에 재료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먼저 팬에 한번 새우를 구운 다음에 넣는다는 아니,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저렇게 큰 새우로 국물을 내는 건 처음 봐요. 맞아요. 아깝죠. 저거는 그냥 구워서 먹는 거지. 우리가 저대로 먹어도 저렇게 맛있는데. 큰 새우는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몸을 구워 먹었고 머리는 육수용으로 그러니까. 쓰거나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셰프님이 이렇게 하시는 방법 중에 탁월했다라고 네. 느끼는 거는 한번 구워내기 시작하면 새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훨씬 더 배가 배가 돼요. 돼요. 네. 난 그래서 국물 낼 때는 주로 건새우 쓰잖아요. 네, 건새우를 내기도 하지만 저렇게 생새우가 나중에는 찌개 안에 들어가서 먹을 때 식감이 또 되게 좋거든요. 아니 이게 구워서 이렇게 다음에 또 넣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딱 응축됐다가 국에 들어가면서 쫙 쫙 풀어져요. 풀어져. 네. 맛있겠다. 저대로 먹어도. 또 그냥 까먹으면 되지. 원하시면 그냥 드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육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양지 육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네. 그 양지 육수를 대신해서요 네. 넣을 육수는요. 네. 육수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요. 바로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네, 이 쌀뜨물 이게 쌀뜨물 이용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보통 새우로 육수를 낼 때 양지 육수를 넣으면 약간 부딪히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딪히는 맛이 뭐예요? 뭐랄까 이 약간 그 상극 섞인다고 해야 되나요 맛이? 네. 네, 그런 맛이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쌀뜨물을 넣어주면 새우 맛은 살리고 어. 은은하게. 자, 어우, 향이 확 올라온다. 그죠. 네. 이것도 진짜 그러네요. 방법이네요. 고소한 또 향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편의상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다 이렇게 넓은 팬에다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좁고 높은 팬은 열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찌개를 끓이더라도 이렇게 넓은 팬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조금 더 감칠맛을 더해서 요리를 맛있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저기 부어주도록 할게요. 육수 우려낸 걸 많이 또 일로 옮기는군요. 네네네네. 자, 저게 좀 뜨거우니까 네. 제가 이걸로 좀 잡고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넣는 거예요? 네, 다 육수 다 아낌없이. 아,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다 다시 네네. 옮기고. 네. 조금 넓은 팬에다가 해야 더 감칠맛이 난다고 그렇죠, 하셔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호박. 준비한 식재료들 넣어줄게요. 다 호박 넣어주시고요. 넣어주네요. 네네네네. 이 애호박 맑은 찌개는 네. 너무 막 이렇게 오래 끓이실 필요 없거든요. 자, 호박, 고추, 대파, 다 통고추, 넣어주세요. 통고추. 네. 아낌없이 넣어주세요. 네. 슉슉.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도 저렇게 좀 넓은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하면 좋아요. 나중에 라면 사리 넣어서 먹고. 된장찌개다가 자글자글하게.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거 맛있죠. 맞아요. 어. 사실 이 요리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네. 좁은 팬보다 넓은 팬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 어.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두부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두부 들어가야죠. 그렇죠. 찌개에는 두부에서 나중에 으깨가지고 밥이랑 같이 싹 국물에서 비벼 먹기도 하고. 중간에 두부를 좀 넣어줍니다. 맛보다가 짜면은 두부를 더 넣는데 그 방법이 있죠, 또. 맞아요. 그걸로 조절해도 돼요. 맛있겠다. 아니면 짜면 밥을 더 먹든가. 그래요. 이렇게 넣고 밥도 여기 이렇게 거품 같은 거는 살짝 걷어주셔도 되는데 네. 사실 거품이 좀 텁텁한 맛을 내긴 하지만 이 아미노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 걷어낼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걷어낼 필요가 몸에 없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자, 중간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또 직접 보시는군요. 또 기분 좋은 표정 지시겠죠. 아니요, 아직 간이 부족해요. 좀 더 우려놔야. 그럼요. 우러나야가 아니라 여러분들 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맞아요. 간을 간이 소금. 없어요. 네 뭘로 할 거냐면요. 소금이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 소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소금은 새우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새우젓. 새우젓. 새우젓을 넣어요. 새우젓은 이렇게 국물용 새우젓 네.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육젓인가 봐요. 엄청 통통해요. 맞아요. 오. 일반 새우젓보다 육젓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깊은 국물 맛을 내실 수가 있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새우 육수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요. 간은요 꼭 쌀뜨물과 새우젓을 쌀뜨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쌀뜨물과 네, 다진 마늘이죠? 네 다진 마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요. 네. 여기에다가 이거 한 방인데 이거 지금 뒤에다 숨겨놨어요. 뭘 또 감추셨어. 이거 비법이에요, 이거. 이거 비법인데 네. 이걸 넣어야 돼. 사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넣는다면 네. 전혀 다른 색다른 그래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 자, 제가 준비한 비법 식재료는요. 바로 이거 쉽게 공개하면 안 되는데 명란젓? 명란. 명란젓. 명란젓입니다. 네. 지금 새우젓으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간도 채워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명란 알갱이가 익으면서요. 한 번 더 한층 더 깊은 맛을 내고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맑은 찌개에 명란젓을 넣고 마무리를 해주시면요. 간도 어렵지 않고요. 훨씬 더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겠네. 이거 정말 맛있겠다. 흐트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한번 안에 게 살짝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간이 배이려면. 네. 풀어지게 살짝 이렇게 칼집들을 내주세요. 이렇게 내주시고 이거를 싹 모아서 색깔도 고와라. 네. 여기다 싹 맛있겠다. 명란젓을 올려주십니다. 명란을 넣으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달걀말이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간도 배잖아. 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달걀물. 달걀물이 달걀물은 왜 넣는 거예요? 달걀맛 같은 경우에는 맑은 국을 끓일 때 국물이 타서 좀 가벼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달걀물을 또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국물은 조금 뭐랄까 달걀들이 들어가가지고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또 이게 너무 또 넣고 나서 너무 풀어주시게 되면요. 네네. 약간 그렇게 좀 텁텁한 맛이 오히려 날 수가 있는데 네. 달걀물을 넣고는 너무 많이 저어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살짝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휘젓지 말고 그냥 둬라. 네, 맞습니다. 자, 찌개 맛있겠네요. 네. 이거는 무조건 맛있어요. 그렇죠. 네. 오. 자, 이제 김경식 씨가 맛볼 네네. 시간입니다. 드디어. 자, 이렇게. 벌써 다 된 다 거예요? 된 거예요? 자, 김경식 씨가 오케이 하면 다 된 거예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좋아요. 신기하네요. 네. 깊어요. 네. 얼마 끓이지도 않았는데. 얼마 끓이지도 벌써 않았는데 맛이 깊어요. 그거 신기하네요. 이거 네. 어떻게 끓인 거예요, 이거? 꼭 아빠들이 주방에서 저러시잖아요. 얼큰하죠. 얼큰해, 괜찮아, 이거. 네. 이거, 네. 괜찮네, 이거. 매콤해요, 또.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여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된 거예요? 정말 쉽게 끓일 수 있는 새우젓찌개, 새우찌개죠. 맑은 찌개 네.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간단하다. 네, 여기 한번 담아볼게요. 제가 또. 맛있게 생겼어. 네. 좀 찌개지만 특이하게 네. 여기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완성된 거 한번 봐야죠. 저 안에 새우도 들어가 있고요. 두부에 호박에. 저렇게 주면은 저 새우를 먼저 까먹으려다가 뒤어. 맞아요. 좀 식은 다음에 빼놔야 먹어야 돼요. 되는데. 식은 다음에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누구 주길래 새우를 두 마리씩이나 줘? 아까는 새우 거품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네. 육수가 진짜 막네요. 아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약간 고추장찌개 느낌인 줄 알았는데. 네. 깨끗하니 아주 맑아요. 계란을 또 풀지를 않아서 더 맑은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비주얼도 굉장히 이뻐요. 찌개 담아주시고요. 여기에 쑥갓 같은 거 살짝 올려주시면 또 향이 또. 마무리. 완성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리가 완성됐어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토니오 셰프의 맑은 애호박찌개 레시피와 꿀팁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뛰게 만들어 분명한 건 사랑이면 한 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신했어 네가 내게 피어난 아지랑이처럼 어지럽게 네가 내게 필요한 수평선 저편에서 천천히 애호박찌개. 네, 완성이 됐습니다. 맑은 애호박찌개인데 위에 쑥갓 올라가 있고 새우가 큰 게 보이니까 네. 예?
저게 향채 비슷하니 해서 똠양꿍 비슷한 거. 명란젓도 보이네요. 아, 예. 이게 쌀뜨물이 일단 비법 재료였고, 예, 예. 그렇죠? 명란젓도 들어가는 게 아, 활용 맛있겠어요. 점정을 찍어줄 수 예. 있습니다. 네. 하나 더 해주신다고 그랬죠? 아, 당연하죠. 제가 오늘은 하나만 하고 가려다가요. 네.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아, 좋죠. 간편한 요리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호박 삼총사 중에 하나죠. 이번에는 밤호박을 이용해서 요리를 오늘은 한번 호박이 주인공이에요. 네, 맞아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밤호박을 이용해서 만들어 드릴 요리는요. 네. 뭐냐면요. 아, 이것도 밤호박 에그 슬러시입니다. 에그 슬러시. 예,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네. 빨리 검색해 보세요. 에그 슬러시? 요즘에 핫한 요리예요. 이거를 해야 인싸. 너무 에그 어려운 슬러시? 말이야. 에그 슬러시가 뭐죠? 에그 슬러시 뭐냐면요. 네네. 이 밤호박이나 단호박 등을 이용해서 속을 파내고요. 파내고? 네, 여기에 달걀을 통째로 넣고 익히는 오븐에 아, 익히는 그래요? 간단한 요리입니다. 아니, 네. 얘기만 들었으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아유, 복잡하다니요. 너무 쉬워요. 아, 그래요? 네네, 너무 한번 보도록 쉽고요.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먼저 밤호박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겉 색깔이 초록색 선명하고요. 꼭지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쏙 들어간 것이 좋은 밤호박입니다. 사이즈는 상관없나요? 네.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사이즈는 지금 아까 그 정민쌤 주먹 크기만 하고 네네네.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저랑 주먹 크기가 비슷하신가 봐요. 네, 제 주먹 크기랑 비슷합니다. 이런 밤호박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겉을 식초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요. 찜기에서 7분 동안 쪄주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서 뭐 한 10분 정도 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익혀주시면 전자레인지 이용하는 게 제일 간편하겠네요. 네네네네. 자, 자, 그리고 이렇게 윗부분을 윗부분을 잘라내고. 숑숑숑숑숑숑. 자,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고요. 수저 등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야, 지금 수저를 넣으면서도요. 이 부드러움 느껴지시나요, 지금? 쑥쑥 들어가요. 네, 정말 폭신폭신하고요. 향이 엄청 고소해요. 어떡해. 어머, 그러네요. 그죠. 아, 이 찐호박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르지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속을 파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준비한 비법 재료 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방호박 에그 슬러시 여러분들도 맛있고 쉽게 완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포인트죠. 준비한 비법 재료는요. 바로 짜자자자자. 조청. 꿀입니다. 아, 꿀. 꿀이에요, 꿀. 오. 꿀하고 자,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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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와 꿀이 또 호박하고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먼저 꿀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아, 토마토는 그냥 꿀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이 안에 꿀을 이렇게 꿀부터 먼저 넣고요. 네, 꿀을 이렇게 넣어. 밤호박이 단맛이 있을 텐데 거기다 꿀을 넣으니까 더 달고. 아, 네, 그럼요. 자, 그리고 이게 설탕의 단맛이 아니고 네. 네. 또 천연 단맛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맛이 또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피가루입니다. 시나몬, 어. 계피가루. 가루. 시나몬가루. 저게 또 노하우인데. 살짝 넣어야 되는군요. 네, 시나몬 가루 살짝 넣어주시고요. 네. 향 때문에 그런가요? 네, 향 때문에 그렇고요. 이 시나몬 가루를 넣어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개운한 맛도 더할 수 있어 좋고요. 네. 그리고 이 단호박의 효능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해요. 단호박의 네. 효능은 뭐죠?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붓기 빠지는 거. 붓기 빠지고 또 저칼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혹시 꿀이 들어가고 살 더 찌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니까. 아닙니다. 꿀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다당류로서요, 여러분들. 단당류와는 틀리게 체내의 당분이 축적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같은 여름철 S라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자, 이렇게 자, 토마토를 넣고 여기다 토마토를 채워주세요. 네. 꿀 넣은 다음에 토마토를 넣는 거죠? 맞아요. 시나몬 가루 살짝 네. 뿌려주고. 네. 뭐 여기에 소금, 후추 넣으셔도 되고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달걀을 딱 요거 찍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흰자 노른자 같이 넣어요? 같이 넣어요. 어. 그리고 저어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째로. 통째로 그냥 그 위에. 얼마나 이뻐요, 얘가. 예쁘다. 아, 달걀 예쁘긴 들어가 한데 있는 거 이게 보세요, 이렇게. 궁금한데, 이거. 네. 자, 어. 그리고 여기에 피자 치즈. 노른자가 터지면 안 되는 거죠? 노른자 터지면 네. 정말 아. 네. 안 되는 거죠. 네. 완성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노른자 절대
절대 터뜨리지 마시고요. 먼저 네. 터지면 만든 사람 속 네. 터지고. 다 터지죠, 아주 그냥.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치즈까지 채워주시고요. 근데 계란하고 네. 호박하고 이게 궁합이 잘 맞나 봐요. 그럼요. 당연히 맞죠. 이 달걀 같은 경우에는요, 고단백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박에 부족한 단백질을 또 채워주기 때문에 훨씬 더 궁합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질 네. 부분에서. 하긴 단호박 오리찜 같은 거 유명하죠. 그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하여튼 모르시는 거 없어요. 아니 맛집 갈라 그러면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 보고 입만 살았다 그러죠. 입만. 아니, 전에 제가 맛집을 하나 알려드렸더니 네. 저보다 한 10개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줘도 되고요. 얼마간?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는 이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한 6분에서 7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6, 7 분입니다. 되고요. 네네. 찜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 7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요, 오늘 좀 특별한 조리도구를 이용할 거예요. 뭐요? 바로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요즘 많이 주부들이 네네. 많이 사용해요. 예, 예. 우리 집에서도 네. 기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에어프라이기 많이 사용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활용도가 다양하면 좋죠. 당연하죠. 그리고 요즘엔 에어프라이기가 잘 나와서요. 네네. 이렇게 오븐식으로도 또 돼요. 네. 볼 수 있게. 제가 생방이다 보니까 조금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완성이 잘 됐나 볼까요? 네네. 네. 자, 자 미리 그 설레이는 순간. 자, 호박하고 갖다가 넣어놨죠. 이거 6분에서 7분 동안 저기다 넣어두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궁금해요. 이거 보세요. 와 그대로. 그대로. 그 치즈 때문에 예쁘다. 치즈가 녹았어요. 네. 너무 역시 이쁘죠? 놓고 봐서 너무 이쁘죠? 정신을 못 차렸어. 자, 뜨겁네. 자, 하지만 전 셰프니까 뜨거워도 네. 뜨거워도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오, 또. 셰프라도 뜨거워요. 네. 아면서 봐. 근데 자, 그거 하나 해온 거예요? 더 준비해 왔어요.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먹어요?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써는 장면이 또 그래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또 나눠서 먹을 수가 있군요. 네. 자, 접시에다가 놓아드릴게요. 썰어서. 네. 자, 반을 먼저 가르나요? 슉슉슉슉슉슉슉슉. 아우, 이 노른자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유 아깝다. 즙이. 즙이 나오네. 우와. 되게 특이하다. 토마토에서 즙이 막 저렇게 나와. 토마토 즙. 이런 식으로 쫙. 와. 너무 예쁘다. 어머. 세상에. 어우, 저 네. 별미겠는데.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즙이 너무 아깝다. 저 접시에 놓고 잘라야 되겠어. 그러니까요. 토마토랑 뭐 치즈랑 단호박이랑 꿀도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전자레인지 이용한다는 게 너무 간편하네요. 6, 7분. 그리고 사실은 사이즈가 큰 단호박보다 네. 저렇게 조그만 밤호박이니까 먹기 혼자 편- 먹기에도 별로 네.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이즈 쓰임새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작은 단호박도 이게 쓰임새가 있네요. 네. 이뻐요. 이쁘네. 이쁘죠? 이렇게 하시면은요, 그 한 끼 식사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신경 쓰시고 기력 달려서 걱정되신 여러분들에게 딱인 그런 요리입니다. 에그 슬럿. 방호박 슬럿. 총 에그 슬럿. 시간도 한 10분 정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완성입니다. 아니, 근데 딴 것보다도 장마철에는 좀 사람들이 기분이 처지고 좀 우울감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산뜻한 음식이 있다면 색감 같은 걸로, 이거 뭐야? 이렇게 네네. 되니까. 네. 기분도 좋아지니까.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이 밤호박 에그슬러 레시피와 꿀팁 정리해 드립니다. 끊어봐 이 노래 완전 좋잖아 숨 막히잖아 막 떨리잖아 확 끌리잖아 그래 지금 make me fly 이거 자, 봐요.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보기에도 좋고 아니, 먹기도 꽃이 좋고. 핀 것 같아. 특히 치즈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 맛이 참 궁금합니다. 네, 그냥 네. 궁금한 맛이고 근데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속재료가 맛있는 것들만 들어가서 굉장히 달고 부드럽지 않을까? 맞아요. 이 레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치즈 매니아거든요. 맞아요. 그 베개 밑에다가 치즈를 놓고 잔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요거 드시면요 아마 베개 밑에 네. 에그 슬럿 놓고 자지 않을까. 그 감히 정도예요. 또 얘기해 봅니다. 자, 오늘 호박 삼총사인데 이제 2가지는 했고 네. 지금 남은 게 조선 호박. 그죠? 정민 선생님이 해주실 거죠? 네. 네.
은근히 제 거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자상하셔. 아유, 별 말씀을. 집에서는 안 하시죠? 집에서 절대 안 하죠. 밖에서라도 해주는 게 어디예요? 네. 오늘 준비한 호박 삼총사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조선 호박이에요. 조선 호박. 나는 호박 종류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꽤 많아요. 그래서 마트 가거나 장에 가면 호박만 놨는데 색깔별로 모양별로 이렇게 쫙 늘어놓은 거 보면 누가 호박을 못생긴 거에 과연 비유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예쁘고 아, 이뻐요, 매끈해요. 이뻐요. 엄청 예뻐요. 네. 아까 셰프님 하신 밤호박도 얼마나 앙증맞고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호박 같은 내 얼굴 이런 거 되게 아, 잘해요. 예쁘죠? 호박이 이쁘니까. 예뻐요. 이게 네. 조선 호박이군요. 네, 조선 호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선 호박도 약간 시즌에 따라서 모양새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얘는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쭉한데 지금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는 거의 공처럼 동그란 조선 호박들이 있었어요. 동그란데 네, 동그란 지금은 좀 길쭉해진다. 네. 그리고 지금 표면이 이렇게 약간 초록색이 더 선명했는데요. 네네. 그때 연두빛이 조금 더 도는 동그란 호박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산을 보면 약간 연두색으로 시작해서 여름이 갈수록 진한 초록색이 되잖아요. 네. 호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돼요. 맛있구나. 네. 봄에는 약간 연두빛으로 이렇게 꽃을 피운 것 같다가 여름으로 갈수록 색이 이렇게 진해져요. 진해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 늙은 호박 노란색, 가을, 겨울에 그런 거 먹는 게 네. 이렇게 약간 이치처럼, 자연의 이치처럼 호박도 시즌에 따라 색깔이 조금 변해가는 대로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실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노란 호박도 노란 호박의 맛이 있고, 그럼요. 지금 철의 호박도 네. 괜찮고. 네. 그렇게 따지면 앞에 셰프님 호박도 요리 2개나 하셨는데 그 맛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호박의 그 맛과 성분이 다 다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요리를 그때그때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호박으로 조선 호박은 좀 이 안에 씨도 많고 살캉살캉하니 씹기에도 좋고 밥 반찬으로 하기에 딱 좋은 그런 호박이에요. 그래서 이 호박을 가지고 호박 조림 한번 만들까 해요. 호박 조림. 호박 조림.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호박 조림 너무 아까 앞에보다 너무 좀 약하지 않나요? 아유, 맛보면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림하면 무조림 이런 거 생각 네, 많이 하셨을 그렇죠, 그렇죠. 텐데 이걸 호박으로 이렇게 살캉살캉하게 입만 대면 쓱 살캉살캉.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조림을 할 거예요. 맛있겠다. 네. 바로 요리 시작할까요? 네, 바로 해볼까요? 네. 먼저 호박을 좀 손질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아까 셰프님 반달 모양 썰고 뭐 썰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왠지 조선 호박은 좀 투박한 맛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투박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호박을 그래서- 앞뒤 꼭지만 떼고 반으로 호박 색깔하고도 비슷해요. 그렇죠. 개구리 수박 개구리 이렇게 수박. 생겼죠. 어. 그래서 개구리 반으로 수박 가르고. 손 안에 들어갈 만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씨가. 이렇게 씨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호박은 씨가 되게 많은 호박이에요. 네. 이 씨를 다 걷어내면 먹을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단단한 심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하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는데 심지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 심지에서 약간 풋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심지만 살짝 제거를 하고 갈게요. 요거 제거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렇게 칼을 넣어서 삼각형으로. 네, 삼각형으로 요렇게 칼을 넣어서 심지만 살짝 제거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때 손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빼면 요렇게 쭈루룩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섬유질이 또 집중돼 있어서요. 좀 네. 약간 식감이 질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씨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떨떠름한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삼각형 네. 써는 게 무서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썰어서 그냥 가운데에 아, 저렇게 이렇게 네. 자르는 방식으로. 네, 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네, 쭉 썰어내면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데 예전에 봤더니 뭐 수박, 호박 이런 거 씨를 다 제거하고 먹으라더라 해서 씨 다 제거하면 얘는 먹을 게 부위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제거를 하시고 썰어야 되는데 저는 막 예쁜 반달 썰기, 원형 썰기 요건 안 하고요. 그냥 네. 듬성듬성 듬성. 촉촉하게. 호박의 또 맛이죠. 네, 듬성듬성 그냥 이렇게 손 가는 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저거 맛있어. 이렇게 거침없네요. 예. 좀 모양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하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도 실수 자체가 맛인 것처럼 저 두툼한 식감, 투박함 이런 게 또 매력이죠. 맞아요. 조림이니까 무조림처럼. 벌써 맛있어요. 저기 이게 살캉살캉 익어가지고 밥 위에 얹어가지고 네. 아니, 비벼 먹으면 잘 익었는지 칼질이 잘 돼요. 네. 얘는 이 안이 되게 물러요.
다른 호박하고 다르게 수분감도 많고 이렇게 폭신폭신 이렇게 누르면 폭신폭신하거든요. 근데 이 폭신폭신한 맛이 다른 양념들을 쫙 베이는데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줘서 조림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고구마 마탕할 때 저렇게 썰면 맛있어요. 맞아요. 비유도 아주 적절해요, 진짜. 아, 진짜 고구마 마탕 생각하니까 겉은 조금 바삭한데 안에 그 들어가는 그 저기 부드러움 그 아, 예전에 그거 잘 먹었었는데 요즘 통 못 먹었어요. 그 분식점에도 하는 데가 요즘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왜 안 하지, 진짜? 진짜 맛있는데. 다음 주에 마탕 한번 할까요? 다음 주 고구마인가요?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아, 믹서기를 갖고 믹서기가 있는 거예요? 나왔어요. 네. 제가 오늘 양념 만드는데 아, 양념이 필요하군요. 네, 사실 이런 조림할 때도 양념 맛으로 먹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의 양념은 살짝 특이해요. 우리가 양념 만드는데 홍고추가 들어가요. 양념에. 아니, 홍고추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홍고추는 그냥 뭐 채 썰어 넣거나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오늘 홍고추를 조금 손질을 새롭게 해볼게요. 왜 홍고추가 들어갈까요? 홍고추를 매운맛 외에 다른 게 또 있나 보죠? 매운맛 외에 사실 지금 아까 제가 셰프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고추가 지금 되게 쨍하니 맛이 좋을 때예요. 아, 요즘 제철이니까. 그리고 이게 저기 색감도 다르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홍고추에다가 물을 조금 넣으시고 물은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물 한 두세 숟가락 정도 얼마 안 내지는 넣는 거. 네, 이게 조금만. 갈릴 정도만. 갈릴 정도만. 왜냐하면 고추만 넣으면 안 갈려요. 수분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갈릴 정도만 넣고. 네, 갈릴 정도만 넣고 뚜껑을 닫으시고 갑니다. 네. 네, 가세요. 다녀오세요. 왜 안 될까요? 전기가 연결이 안 됐나 보다. 자, 다시 가볼까요? 됐어. 토마토 가는 거예요. 네, 아우, 색감이, 아우. 물이 좀 있어야 이렇게 갈리거든요. 됐어요. 너무 곱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드르륵 해서 홍고추의 그 결이 좀 살아있게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드시면 한여름에 나오는 쨍한 맛을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난 정민 선생님 저기 얘기하실 때 공감이 가는 게 이게 말캉말캉 쨍 뭐 이런 말투가 너무 저 와닿아요. 지금도. 아, 저 좀 수강 좀 해야겠어요. 매운 냄새가 확 와요? 기침이 나오네. 색깔은 좋은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같이 넣어요? 네, 같이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고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양념들 중에서 네. 네. 간장 좀 넣을게요. 아, 간장. 여기다 간장 좀 네. 색깔도 좀 변하겠네. 네, 간장 조금 넣어서 진해지고? 감기도 해주시고 네. 그래도 고춧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고춧가루 또 들어가요? 네, 고춧가루. 아, 이거 매콤하겠는데요? 매콤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홍고추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시원한 맛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매실청 넣을 거예요. 네, 보통 양념장 만드실 때 이 고춧가루만 넣고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러면 약간 뭐 텁텁한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저렇게 홍고추를 갈아 넣으시면요 수분감까지 더해줘서 입에 그냥 쫙쫙 달라붙는 양념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매실청 넣었는데 네. 이 매실청을 넣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실 호박이 가지고 있는 약간 풋내 이런 냄새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단 거 싫어 이러면 안 넣으셔도 괜찮고 나는 조금 단 게 좋아 이러면 한 숟가락이나 반 스푼 정도 넣으셔서 맛을 딱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MC분들이 좀 이렇게 입맛이 어른스러우신 분들이라서 너무 달지 않게 준비는 했어요. 저 때문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모든 과정이 끝났고 네. 아까 만들었던 호박을 여기 담그세요. 네. 막선 호박을 이제. 막선 호박을. 아이고, 양념장에 바로. 아니 근데 무슨 조림하는데 우리 주부님들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림하는데 양념을 저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냐. 좀 이상하게 한다. 보통은 이제 끓일 때, 조릴 때 그 양념을 집어넣는데 그렇죠. 이 미리 양념을 한 다음에 이제 조리는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호박이 스펀지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양념을 안까지 끌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에 끼얹어 주더라도 이렇게 한번 양념하고 섞어주시면 훨씬 더 안으로 맛이 들어가는 게 다르고요. 오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양파. 양파. 단맛도 나게 단맛도 하네. 나지만 아까 매운맛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양파가 또 시즌적으로 좋을 때예요. 양파 많이 풀렸어요, 지금. 많이 먹어야 풀렸어요. 돼요. 이때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지금 농가에서 양파가 엄청 힘들게 안 팔린다고 너무 하시니까 풍년이니까 또. 네, 요렇게 해서 섞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여기다 담으세요. 팬에 바로 담아요? 담으세요. 오.
양념이 다 안 묻었다고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거 조리다 보면 다 들어가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양념 요 정도 남은 거 그냥 두세요. 이따 쓸 거예요. 이렇게 아, 이따 해서 또 써요? 또 쓸 거예요. 어. 양파에서도 또 단맛이 나오니까. 네. 요즘에 양파가 그렇게 풍년이고 농가도 어렵다니까 네. 양파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하니까요. 많이 좀 드시면 좋겠어요.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을 좀 자박자박 부어가지고 아. 조림이니까 네. 이 정도만 자박자박 되게 자박자박 정도. 자박자박. 어. 저는 양파 와인 같은 것도 많이 해 먹었었는데. 아, 양파 와인이요? 예, 예. 양파를 그것도 숙성시켜서 아니 약간 숙성이죠. 양파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껍질 채로 이렇게 한 4분의 1 썰어서 네. 가득 채워요. 거기다 그다음에 와인을 넣어요? 와인 좀 저가 와인들이 있어요. 비싼 건들 필요 없어. 10,000원 밑에 쪽으로. 몇천 원짜리 괜찮아요. 네. 그걸 가득 부어서 냉장고에 놓고 한 2, 3일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남자들한테 아주 좋죠. 아, 숙성도 되고 이거 맛도 여자한테도 좋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재용 팁이다. 씨께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셔. 이재용의 행복한 식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그래요? 예, 예. 아니, 제가 좀 부실했었는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해서 먹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일주일 중에 코너 하나를 갖다가 이재용 식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집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맛이 섬세해. 맛집 여기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맛집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네, 미리 네, 익혔어요. 네. 요 단단한 느낌의 호박이 얼마나 살캉살캉해졌는지 이렇게 됩니다. 살캉살캉 이 와우. 표현도 좋죠. 와우. 이렇게 아, 쑥 느낌이 바로 와요. 살캉살캉. 이렇게 쑥쑥 여름 들어가네. 호박이 네. 살캉살캉 살캉살캉해졌어요. 흐드러지게 이야. 이렇게 익으면 네. 오늘 저도 새우 좀 넣을 건데요. 얘 민물 새우 넣어요. 이 정도 익었을 때 아, 저게 또 한 방이네. 민물새우. 어머. 새우 많이 넣으셔도 돼요. 아, 많이 넣어도 돼요? 네, 많이 넣으시고 마지막에 파. 대파 대파를 갖다 좀 넣고 또 홍고추, 홍고추. 청고추, 아. 청양고추 이렇게 넣고 야, 이거 진짜 매콤하긴데 반찬으로도 좋겠는데요? 우리 남았던 양념 그치.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위에다가. 네, 한 번 더 끓이는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새우 금방 익거든요. 민물 네. 새우라서. 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바르르 끓어서 네. 새우가 붉은색으로 바르르. 쫙 익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완성이죠, 그렇게 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레시피와 꿀팁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펼쳐져 있는 그대로 지금 느낌 그대로 내게 날 보여줘 넌 나의 뷰리다 나에게 다 넌 나의 뷰리다 모든 게 다 넌 나의 뷰리다 너 나를 믿어줄래? 어서 내게 네 맘을 열어줄래? 아, 호박조림입니다. 네, 밥에다 먹으면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살캉살캉하다고 하니까 밥에 싹 비벼가지고 한 입 딱 떠서 먹으면 저 마지막에 민물새우가 또 네. 굉장히 맛을 더할 것 같아요. 궁금해요. 그렇죠. 침이 싹 고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 이렇게 또 한상 차림을 또 앞에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레시피는 채널A 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확인하실 수가 수 있습니다. 있고요. 전 이거 맛 궁금했어요. 이거 에그 슬럿. 지금 셰프님은 내 거 지금 다 마무리해주고 계세요. 드셔보세요. 네. 이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토니오 셰프의 네. 이 맛은 궁금해요, 진짜. 이게 약간 계피가루를 넣었잖아요. 그 향이 싹 도네. 페페가루를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네. 이 정도가 딱 맛있다. 적합하네요. 살짝. 굉장히 맞아. 부드럽고 치즈향도 싹 나고 굉장히 독특하니 맛있네요. 아니, 한마디로 요리네요, 요리. 어, 요리예요, 요리. 이게 무슨 저기 반찬의 맛이 아니라 그쵸. 요리의 맛이에요. 어.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맑은 찌개도 먹어볼까요? 빵 곁들여도 되고 다 괜찮네요. 그러네, 자, 빵이 이번에 있네. 자, 정민 이제 셰프의 맛. 손유 셰프의 맑은 육수찌개. 야, 이거 명란젓이 일품이네요. 예술이죠. 예술이요? 이거 잘 넣으셨네. 이거 꼭 넣어야 되겠는데?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하셨어. 그리고 살짝 매콤한데 굉장히 명란젓의 맛있네요. 약간 짭짤한 맛을 호박이 다 잡아줘요. 간도 되고 어우, 매콤하네요. 이거는 게다가 어때요? 두부까지. 호박 조림도. 짧은 시간 했는데 깊은 맛이 나요. 이거 신기하네요.
자, 이번에는 호박 조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호박 조림은 또 처음인데 이게 밥 반찬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소리밖에 안 나요. 여기저기. 말캉말캉하니 정말 맛있네요. 호박만 있으면 되네. 마지막에 그 새우가 어떤 새우예요? 이거 이 새우는? 민물새우예요. 민물새우를 넣는 게 너무 많이 넣어서 나는 좀 의아했는데 네. 우리가 더 먹으면 안 돼, 이제. 너무 맛있는데요. 방송 시간 관계상 네. 진도는 나가야 돼, 우리가. 네. 이게 호박만 있으면 다 해결됐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어. 이제 자동차로 가야 돼요. 네.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일지 주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Money rains from the sky above, but people change 'cause of kindness. A little time and some tenderness. You never find my love. 예, 자동차 관련 소식, 오늘은 교통 안전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교통 안전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교통 안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많대요.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에서도 저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네.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네, 자동차 맞습니다. 회사에서. 예,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교통사고 방지 지역에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어떤 사회 활동입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 체험 주로 프로그램. 많이들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통문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궁금하네요.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첫 번째는 가상 운전 체험입니다. 네. 아니 가상 운전 체험이라면은 뭐 게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가상현실. 네. 네, 게임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요. 네. 이제 사고를 나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운전을 하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맞아, 체험. 그런 게 있겠구나. 그렇군요. 특히나 초보 운전자들은 한번 사고를 겪고 나면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운전하기가 되게 힘드시고 또 싫어지시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겁나지. 사고를 낼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시골길을 가는 중에 그 무단횡단 하시는 분 피하다가 그 논두렁이라고 하나요? 그곳으로 이제 차가 아무래도 이제 전복되면서 항상 그 트라우마에 잡혀 있어가지고 운전대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막 가슴 심장이 떨려서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악셀을 더 세게 밟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크게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 누구나 한 번씩 경험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초보 운전 때도 그렇고. 그렇죠. 운전이 맞습니다.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도 그런데 연령대나 성별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이제 그 성별에 따라서 네. 조금 다른데요. 20대 이하의 초보 운전자들 그리고 5, 60대 이상의 이제 고령 운전자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여성 운전자분들 이 사고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저도 뭐 간단한 사고 겪고 난 이후에는 정말 운전대 잡기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운전을 체험하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체험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1톤 탑차에 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이걸 타고 개조했군요. 직접, 네, 맞습니다. 이걸 타보고 이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예. 근데 교통문화 체험에 가상현실이 적용된다라니까 좀 신기하네요. 사고 후에 이제 두려움 극복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는 걸 텐데 예,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운전을 하다가 많이 놀라시는 게 차가 네.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보행자가 나타난다거나 신호 위반, 뭐 중앙선 침범 이런 차들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전할 수가 있죠. 맞아요. 운전하다 갑자기 사람이나 차량이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라는데요. 어우, 깜짝 놀라죠. 급정차하게 되죠, 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능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사고를 더 크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죠. 그럼 모든 경험을 직접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안전장치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뭐 잠시 딴짓을 했을 때 긴급 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졸았을 때 차선을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도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갖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고를 미리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끔찍한데. 근데 그걸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네, 신청은 지금 이제 자막에 나와 있는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네요. 저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고. 네. 근데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까? 요거 두려움 극복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도 있나요? 네, 이 교통안전에 가장 취약한 계층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 중요해. 그럼. 매번 사고가 나. 맞아. 그때마다 안타까워. 예. 네, 특히 어린이들은 이제 교통안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동차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들을 전달해야 되죠. 예. 아니 우리 아이들 길 건널 때 봐요 얼마 이뻐요. 손 탁 들고 이러고 예? 길 건너고 이러는데. 근데 손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손 들고도 살펴야 돼요. 왜냐면은 본인은 손 들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후다닥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후다닥 들어오니까. 맞아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워낙 작아서 키도 작고 이래서 운전자가 보기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시야가 많거든요. 좁으니까. 네. 근데 아이들이 저 교육할 때 집중이 되나 모르겠네.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통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 체험, 뭐 신호 표시 교육 다 있겠죠. 네, 횡단보도 건널 때, 뭐 자전거 탈 때, 그렇구나. 네, 특히 이제 신호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찾아가는 안전교실 신청 방법은요. 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막 주소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전달 1일부터 10일까지 네.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고요. 8월까지는 5, 6, 7세 아동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1월까지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장애아동. 네, 장애아동 대상으로 네.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저 교통 안전 교육을 통해서 제발 좀 교통사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나 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아이들 대상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 보신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체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마지막 체험 프로그램은 네. 카레이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어이구. 레이서에게 네. 운전을 가르쳐주는. 예. 아니 뭐 아이들도 꿈이 있겠지만 성인이 돼서도 카레에서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 동호회도 있고.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주행 체험과 운전 스킬을 이제 단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건 참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아니요, 별다른 참여 조건 없고요. 없어요? 운전 면허가 있으시면 되고요. 예. 그 본인의 운전 그 기술에 따라서 현재 네. 기술에 따라서 한 4단계 정도. 그래서 전문 이제 레이서들, 교육관들이 이제 운전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자동차 업계들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니까 적극 참여하셔서 안전 운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교통사고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인 씨는 기부 이러면은 지금 뭐 사회 공헌 네. 자동차계도 봤습니다만 어떤 게 떠오릅니까? 기부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네.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도 해야지. 자, 이세 기부 열전이 있어서 자, 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힘 기부. 그러나 기부하면은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거긴 한데 쉽게 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 부담 없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음물에 맞으며 루게릭병 환우를 돕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부터 그저 뛰기만 해도 기부가 되는 마라톤까지 기부에 대한 이미지를 타파할 이색 기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색 기부는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다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기부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시민들도 모르고 이곳저곳을 뒤져봐도 도저히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 없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그 정체는 바로 계단이었습니다. 밟을 때마다 빛과 음악이 반응하는 신기한 계단. 운동도 되고 뭐 기부도 된다고 해가지고 일석이조니까 기부계단 생긴 뒤로부터는 뭔지 모르게 더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18년 3월에 완공된 이 계단은 재미와 흥미에 이끌려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이용객 한 명당 10원의 기부금이 적립된다는데요.
기부금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역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인해서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역에 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는 계단 많이 이용해 주세요. 건강을 생각해 계단을 이용했을 뿐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 기부까지 된다니 이색 기부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색 기부는 뭘까요? 평범한 대학원생을 만났습니다. 승민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숙제는 다 했어요. 오케이. 요즘 기부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경진 씨. 대체 경진 씨가 하고 있는 기부의 정체는 뭔가요? 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 제 전공 분야를 살려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와 멘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4년 동안 연을 맺고 있습니다. 멘티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멘토링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능 기부, 생각보다 쉽죠? 모두가 다 하나쯤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색 기부를 찾아간 곳은 한 공원. 이곳에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힐링 기부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요? 말 먹이 주는 거. 말 먹이 주러 가요. 공기업의 도움으로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된 아이들. 갑갑한 병실을 떠나 다양한 체험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재밌어? 첫 번째 체험은 말 먹이주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에 겁먹기도 하지만 이내 곧잘 말과 친해집니다. 배부르게 밥도 먹었으니 이제 달려볼 차례겠죠?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두 번째 힐링, 승마 체험입니다. 아이들에게 동물과의 교감은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데요. 기분이 어떤가요? 재밌어요. 킁킁킁 너 냄새 맡을 거야. 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간지럽지? 병원, 학교, 치료실 계속 그렇게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있다가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색 기부는 바로 퍼네이션. 재미와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부 방식인데요. 난창 환우들의 아픔을 조그마나 달래기 위한 콘서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점점 무르익어가는 분위기. 좋은 일을 함께하니 기쁨까지 배가 됩니다. 오늘 공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네, 난치병 환우들 돕는다고 해서 와서 더 신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누군가를 돕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반갑습니다.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분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또 내밀 수 있고 우리가 다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인 공연 수익금은 모두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소아암과 싸우고 있는 어린 친구들, 또 그 가족 여러분들이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 기부. 오늘, 지금 당신의 기부를 응원합니다. 저금통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 하고 나오는 것만 있잖아요. 네. 어느 저금통 보니까 여기 기부하는 돈 넣는 데가 있고 빨리 쓸 돈 넣는 데가 있고 길게 쓸 돈, 오래 보관할 돈 넣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되면 참 좋을 텐데.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지났습니다. 이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친다는 소식인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서 날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이따금씩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대가 약해져서요. 약 2시간을 전후해서 영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 제 옆쪽에 레이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영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는 오전까지, 영남은 오후면 비가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영남에 5에서 30mm, 강원 남부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특히 어제 비가 집중됐던 남부의 경우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전주 28도,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2에서 많게는 7도 높겠고요. 그 밖에 대전, 서울 31도, 청주 30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진 탓에 불쾌지수도 곳곳에서 높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하루 잠시 쉬어갑니다. 다시 북상하면서 토요일 곳곳에 비를 뿌리겠고요. 남부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에 머물며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에 내리는 장맛비도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방심은 금물, 계속해서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전화 사기 범죄, 즉 보이스피싱의 피해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이 걸려왔을 때 보호자들이 즉시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어느 날 60대 여성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내 통장이 도용당했다고요? 경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입니다. 피싱에 속아 계좌 비밀번호를 말하려는 찰나 딸에게서 보이스 피싱이니 속지 말라는 연락이 옵니다. 전화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피싱 예방 앱이 개발됐습니다. 이용자의 휴대폰에 위험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겁니다. 해당 앱은 실시간으로 악성 번호를 감별합니다. 앱을 통해서 수집된 스팸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고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 원. 피해자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김윤수입니다. 어르신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 씨였습니다. 장마철에 눅눅하고 후텁지근하고 이러면 사람이 처져요. 네.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기분 전환할 거리를 꼭 좀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이에요. 내일은 네. 금요일이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에 행복감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